이순신 때문에 풀을 뜯어 먹었다. 이 충격적인 한 문장은 패배한 병졸의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년 전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핏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수만 대군을 호령하던 장수가 어쩌다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치욕적인 기록이 어떻게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문의 비밀로 숨겨져 오다가 마침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그의 가장 강력했던 적이 남긴 은밀한 일기장을 통해 그 위대함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파헤치는 진실의 추적기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기록된 공포와 경외의 증언, 그 굳게 닫혔던 역사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592년, 검은 야망을 품은 거대한 함대가 일본을 떠나 현해탄의 거친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다 건너의 땅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이 거대한 침략군의 선봉에는 당대 최고의 용장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대담한 지휘력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정복욕이 이글거렸습니다. 조선의 해안선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함대가 곧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일본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훈련이 부족했던 조선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부산진성과 동래성은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마치 뜨거운 칼로 두부를 자르듯 거침없이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한양까지 함락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죠. 승전보가 연이어 날아들자 와키자카를 비롯한 일본 장수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연일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를 열며 조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와키자카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채 부하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조선 정복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남은 것은 저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그들의 발밑이 단단한 대지였을 때와 흔들리는 파도 위였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육지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 바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그가 있었던 겁니다.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연이어 들려온 패전 소식은 육지의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본군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차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키자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이 직접 함대를 이끌고 출정하면 이순신이라는 미지의 장수를 단숨에 꺾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와키자카는 당대 일본 최강의 수군이라 자부하던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거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함대는 위풍당당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곧이어 견내량의 좁은 해협에서 이순신의 함대를 발견하자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도망치기 시작했거든요. 와키자카는 승리를 확신하며 맹렬한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함선들은 좁은 해협을 빠져나와 탁 트인 한산도 앞바다로 이순신 함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오자 도망치던 조선의 함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좌우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치는 듯한 모습, 바로 전설적인 하객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와키자카의 함대는 조선 수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죠. 당황한 일본 수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포위망의 중심에서 검은 철갑을 두른 거대한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서는 짙은 연기를 내뿜고 양옆에서는 쉴 새 없이 포탄을 쏟아내는 바다의 괴물,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일본 함대의 심장부로 돌진하며 그들의 전선을 무참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가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포영과 바다를 가득 메운 비명소리. 하객진의 포위망 안에서 일본 함선들은 서로 부딪히고 불타오르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와키자카가 가장 아끼던 거대한 지휘선마저 불길에 휩싸이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그는 간신히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처절하게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그의 대함대는 이제 불타는 잔해와 시체들로 가득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의 텅 빈 눈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산도에서의 대패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인근의 외딴 무인도에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한때 수만 대군을 호령하던 최고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 되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갑옷은 찢어지고 더럽혀졌고 손에는 칼 대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그 자존심 강한 사무라이가 땅을 파헤쳐 풀뿌리를 캐내고 질긴 풀잎을 뜯어 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씁쓸하고 흙냄새 나는 풀을 씹을 때마다 그는 한산도 앞바다의 끔찍했던 광경과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를 함께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가까스로 구출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와키자카는 그날의 치욕과 공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처절한 경험을 가문의 교훈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심에서부터 기묘하고도 은밀한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와키자카 가문에서는 매년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는 충무공 축제라고 알려졌지만 그 실상은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기억하고 적장이었던 이순신을 기리며 그날의 굴욕을 되새기는 아주 기묘한 의식이었죠. 이 의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가문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들은 화려한 음식 대신 미역과 소박한 주먹밥 같은 와키자카가 무인도에서 먹었던 음식을 상징하는 것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가장 연장자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직접 기록한 한산도 대첩의 패배와 풀뿌리를 씹으며 생존했던 치욕의 순간들을 낭독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의 함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대대로 전하며 결코 그를 잊거나 얕보지 말라는 경고를 새기고 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를 넘어선 경애였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적장의 가문 속에서 400년 동안 비밀스러운 전설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은 굳게 닫힌 괴짝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전통 속에서만 그 존재가 알려졌을 뿐 바깥 세상은 이 놀라운 기록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이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 가문의 14대 후손이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던 이 고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기록이 단순히 한 가문의 치욕적인 역사가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와키자카기, 협한기, 나는 이름의 이 일기장은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힘있는 필체로 적힌 기록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나라했기 때문입니다. 고문서 연구가들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400년 전 패장이 남긴 고백을 해독해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능력을 향한 솔직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전술을 신의 경지에 이른 듯하다고 표현했으며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가장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나는 문장은 패배한 적장이 남긴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일기장의 공개는 임진왜란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주로 우리의 기록인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했다면 와키자카의 일기장은 그의 가장 강력했던 적의 시선으로 그 위대함을 교차 검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조차 이 기록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일본군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넘어 진실은 마침내 그 묵직한 무게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처절한 패배, 무인도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새겼던 굴욕적인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기묘한 이순신 축제와 비밀스러운 일기장. 이 모든 조각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적에게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 뜯어 먹었다는 단 한 문장의 고백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승리의 기록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순신 장군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합니다. 적장은 그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내던지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와키자카 가문이 400년 동안 이어온 비밀스러운 의식은 이순신이 단순한 적장을 넘어 공포와 경애가 뒤섞인 거의 신적인 존재로 각인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 최고 장수 가문이 대대로 간직해온 이 치욕의 기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훈장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의 궁극을 목격하며 깊은 전율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를 따르는 아군의 찬사뿐만 아니라 그와 맞섰던 적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남긴 400년 전의 비밀 얘기는 승자의 기록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진실의 얼굴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수백 년의 세월도 지워내지 못한 한 장군의 이름, 그리고 그가 적의 가슴에 새겨놓은 공포와 경애의 무게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처럼 역사에 숨겨진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